오늘은 전업투자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법인 투자 기초 강좌를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투자연구소장입니다. 네. 우선 간단하게 오늘 할 거는 초보자를 위한 법인 부동산 투자인데요. 제가 말이 조금 빨라요. 그래서 못 쫓아오실 수가 있으니까 귀를 좀 빠르게 듣도록 연습하시고요. 우선 1시간이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좀 빠르게 가능하면 많이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목차를 잡았는데요. 전업투자연구소가 뭐냐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거는 전업투자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좀 하자라는 거고요. 투자가 뭔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정의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용어 정리를 잘하고 분류를 잘하면 투자하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전업 투자가인지, 나는 부업을 하고 있는지,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걸 잘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투자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할 수 있는 소액의 부동산 투자는 어떤 게 있나? 그러면 부동산 법인은 왜 하나? 정말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다루면 유료 강의를 안 들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재미있게 그냥 초보자나 전혀 모르신 분도 부동산 법인 해볼만 하겠구나 하는 정도 결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업투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할게요. 원래 전통적인, 보통 이제 용어 정리를 하면 큰 개념과 작은 개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작은 개념의 전업 투자라는 거는 주식을 전문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을 전업 투자라고 그랬어요. 이건 과거의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모니터와 컴퓨터만 바라보면서 투자하고 주식장이 끝나면 그 이후에도 공부는 하겠지만 투자를 멈추고 주말에는 쉬는, 남들이 보면 되게 멋있어 보이지만 주식이 물리면 잠도 못 자고 담배 많이 피는 이런 투자자들을 전업 투자자라고 얘기하고요. 이게 요즘에는 전문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많이 바뀌는 추세예요. 그러니까 직업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투자를 부업이든 주업이 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스터디에 참가하고 줌으로 강의를 듣고 투자 강의를 쫓아다니면서 듣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전업 투자라는 거는 이런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연구해 주겠다 해서 만든 게 전업 투자 연구소예요. 거창하게 기술자라든가 연구원처럼 공부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요. 그냥 돈이 될 만한 것들, 투자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싸잡아서 연구를 합니다. 우선은 사람들이 출퇴근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가지고 이제 첫 번째를 지금 많이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전문으로 투자하든 전업으로 투자하든 내가 출퇴근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우선은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는 됐다고 봐요. 그런데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한 준비가 됐다고 하더라도 급여 말고는 수입이 없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적극적인 수입과 소극적인, 오른쪽이죠. 적극적인 수입과 소극적인 수입이 있어요. 적극적인 수입이란 게 뭐냐면 내가 일을 직접 하거나 시간을 들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주업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직장을 다니거나 장사를 하는 거. 그런데 적극적인 수입에서 틈틈이 시간을 투자하거나 노동력을 투자해서 버는 돈을 사람들은 소극적인 수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도 적극적인 수입이에요. 이건 뭐냐면 내가 부업을 하더라도 노동력과 시간을 들여야 돼요. 소극적 수입은 단어로는 어감이 별로 안 좋은데 실제로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거거든요. 일하지 않고 버는 수입이에요.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다. 자동 매매라든가 펀드에 투자를 해서 월 수익이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나온다. 이런 소극적인 수입을 갖고 있는 게 실제로 전업 투자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소극적인 수입이 나의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돈이 되면 전업 투자가 되는 거예요. 적극적인 수입만으로 전업 투자가 되면
전업 투자자예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해가지고 노가다를 뛰면서 돈을 벌고 시간을 투자해야지 내 주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파이프라인 요즘 많이 하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뭐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 다양한 파이프라인, 급여 외의 수입을 해야 된다. 보통 급여 외의 수입은 사람들은 부수입을 많이 생각하는데요. 여기서 이 급여 외의 수입이 소극적인 수입일 경우에가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라인이라는 거는 이런 우화가 있었죠. 우물하고 거리가 있는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은 계속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팔았어요. 돈 버는 거죠. 이 수입은 적극적인 수입이 돼요. 근데 B라는 사람은 우물까지 계속 수도관, 파이프라인을 계속 빨았어요. 처음엔 돈이 안 됐어요. 소극적인 수입이 아니고 적극적인 수입보다 수입은 안 들어오는데 시간과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근데 결국 파이프라인이 연결되고 나니까 내가 물을 길러러 가지 않고 노동력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물을 공급할 수 있어서 돈을 벌 수가 있었어요. 이런 경우를 이제 파이프라인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계기라고 하더라고요. 뭐 이건 뭐 저도 블로그라든가 글 보다가 본 내용인데요. 아무튼 이런 파이프라인,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수입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이 몇 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전업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전업 투자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전업 투자자는 주업이 아닌 파이프라인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돼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극적인 수입 개수만 늘리면 되거든요. 아무튼가 이래서 수입을 다각화하고 파이프라인을 다양화하는 게 좋다. 그렇지만 고정적인 수입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업 투자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고정적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적극적인 수입이라도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서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면 돼요. 비고정적이를. 그래서 전업 투자를 하려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정말 파이프라인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일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 그게 과연 뭘까? 부동산 투자? 실제로는 초반에 공부할 때나 모르고 임장 다닐 때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만 한번 부동산을 소유한 다음에 판매될 때까지는 그렇게 일하지 않아도 수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적극적인 수입과 주업과 부업이 아닌 파이프라인을 설정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공부를 하게 됐는지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다 돈 벌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건 안 돼. 경매 이거 어렵다는데 뭐 다른 거 외환 투자, 주식 투자 이런 거 어렵다는데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버리겠다고 하지 마세요. 수입할 수 있는 방법 다각화하되 나한테 맞는 파이프라인을 찾는 게 중요하지 무조건 생각을 고정을 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운영하고 있는 게 부산의 공유 오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업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전업 투자, 전문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또 주업을 하시는 분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거나 실제 본사에 출근하지 않아도 근무를 할 수 있는 형태의 근로 근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회사는 서울인데 부산에서 사무실에서 집에서도 근무해도 되는데 공유 오피스 나와서 하시는 투자자들이나 사무직 직원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항상 출근을 해서 노동력과 시간을 들이는 일이 아닌 어느 정도 시간을 쪼개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구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꽤 많이 늘어날 거예요. 식당 같은 경우를 운영하는 경우는 힘들어요. 적극적인 수입이 노동력과 시간의 비중을 너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식당을 하거나 내가 자리를 비우면 안 되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전업 투자자 되게 힘들어요. 제가 이런 걸 할 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당신은 왜 이렇게 많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느냐? 동시에 할 수 있는 거는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가능해요.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사람들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요. 용어 정리를 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이버에는 필요한 기능 실현하기 위한 관련 요소를 법칙에 따라 조합한 집합책. 너무 어렵죠. 입이 바짝바짝 마르네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시스템 가구가 있어요. 시스템으로 주방 가구를 하는 데가 있죠. 보통 시스템 가구 하면은 되게 비싸요.
근데 일반 싱크대 가구도 공장에서 팔거든요. 메이커 아닌 것도. 근데 한샘 시스템 가구는 되게 비쌉니다. 그럼 왜 한샘은 시스템이고 일반 가구 공장은 시스템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해요. 우선 시스템이란 거는 모든 게 유기적으로 돼 있고 쉽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아, 이거 참 시스템이 잘 갖춰진 회사다. 이거는 직원 한 명이 빠져도 회사가 운영이 잘 되면 시스템이 잘 갖춰진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한샘 같은 경우 시스템 가구는 나사 피스 박는 구멍까지 다 뚫어놔요. 미리. 그래서 기술자가 10년이 됐든 1년이 됐든 나사만 돌릴 수 있을 정도 실력. 그러니까 우리 드릴만 돌릴 정도의 실력만 되면 똑같은 품질의 싱크대 가구가 나와요. 그게 한샘이 요구하는 시스템 가구예요. 근데 동네에서 하는 싱크대는 조금 저렴해요. 근데 실제로 자재도 똑같고요. 부속품도 똑같아요. 브랜드만 없어요. 그런데 왜 시스템이 아니냐? 오늘은 물량이 많아가지고 경력이 가장 오래된 기사님이 우리 거 싱크대를 설치 안 했어. 그럼 삐그덕거리거나 틈이 안 맞아요. 재수 좋게 하필이면 가장 실력이 좋으신 분이 오늘 내 싱크대를 조립했어. 그러면 상태가 좋아요. 이렇게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 품질이라든가 운영 자체가 흔들리면 시스템이 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려면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자동 매매를 시스템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트레이딩을 하고 초보가 프로그램을 돌리든 전문가가 프로그램을 돌리든 똑같은 수익률과 같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으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정한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게끔 시스템을 만드는 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돈이 벌립니다. 그러다 보면 파이프라인이 많이 늘어요. 제가 주식을 하거든요. 보통 몇 시간 하냐면 9시에서 9시 3분, 3분간 해요. 단타, 초단타. 아까 얘기했던 이지스탁이라는 주식 매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8시 반에 컴퓨터가 켜져가지고 오후 3시 반까지 거래하고 5시에 자동으로 종료되는 젠포트 자동 매매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간 투자를 거의 하지 않아도 주식으로 단타 매매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수익 매매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남들이 보면 주식 투자를 하면 바쁠 것 같고 전업 투자자고 모니터만 볼 것 같은데 저는 모니터를 안 봐요. 9시 3분에 얼마 벌었지 오늘? 이것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젠포트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잔고만 합산해보고 아, 월 3% 벌었구나, 5% 벌었구나, 1년에 몇 프로 벌겠구나 이렇게만 하거든요. 이렇게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다 보면 실제로 상당히 좋은 파이프라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우선은 뭐 워렌 버핏이 말했죠.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한다. 이게 실제로 지금 우리가 전업 투자를 할 것이냐, 적극적인 수입에만 의존할 것이냐,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만들 것이냐, 이런 파이프라인을 위해서 얼마나 시스템적으로 잘 갖출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하는 게 전업 투자라의 목표고요. 그 방법을 연구하고 아이템을 개발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다음 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